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인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세무 관련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세무 브리핑이나 가이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7월엔 아시겠지만 월별, 분기별 또 일부 연간 신고까지 막 겹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집중 기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7월 세무 일정을 명확히 파악해서 뭐 하나 놓치는 일 없이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요즘 인도 세무 당국이 디지털 시스템을 엄청 강화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때문에 작은 실수나 지연도 바로 포착될 수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일정을 주차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7월 첫 주, 7월 7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지난 6월분 TDS, 그러니까 원천징수세랑 TCS를 납부해야 하죠. 네, 급여나 임대료, 이자, 용역비 같은 다양한 항목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는 날입니다. 이때 찰란 280이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 BSR 코드나 찰란 번호를 정확히 적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틀리면 지급 오류로 이어져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꽤 번거롭거든요. 납부 확인서 보관도 필수고요. 그렇군요. 또 7일까지 다른 것도 있죠? 네, 같은 7일까지인데요. 해외 상업 차입, 그러니까 22가 있는 기업은 22-2 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아, 22-2요. 이건 RBI 포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외화로 돈 빌린 현황을 월별로 보고하는 거예요. 외환 관리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도 양식이 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련 가이드들 보면 데이터 미리 준비해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7월 마감을 넘기고 나면 바로 다음 주, 2주차에는 GST 신고가 집중되어 있네요. 네, 7월 11일까지 6월 매출에 대한 GSTR1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건 B2B 거래, B2C 거래 이런 걸 상세히 나눠서 입력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GSTR1 데이터가요.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고객사의 매입세 공제, ITC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우리가 잘못 신고하면 고객사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객사가 세금 공제를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거래 관계까지 생각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와,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리고 13일까지는 또 다른 신고들이 있어요. 분기별 신고자인 QRMP 대상자를 위한 IFF 신고, 그리고 인풋 서비스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여러 지점의 공통 매입세액을 배분하는 회사를 위한 GSTR6 신고 마감일입니다. 네, 이제 7월 중순으로 넘어가서 15일 마감을 볼게요. 이날은 직원 관련 납부 의무가 있네요. 네, 6월 급여분에 대한 직원 사회보장기금, ESI랑 PF 납부일이죠. ESI는 사용자가 3.25%, 직원이 0.75% 부담하고 피에트는 각각 12%씩 부담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각 기금 포털에서 처리하고 납부 증빙 잘 챙겨두셔야 하고 직원들에게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15일에 또 다른 중요한 신고 마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동안 걷어들인 TDS 내역을 신고하는 Form 27EQ 제출일이고요. 아, TDS 신고. TDS랑은 별개로 챙겨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받은 기업들한테 해당되는데 전년도 회계연도, 즉 2024-25년도에 해외 자산 및 부채 현황을 RBI에 보고하는 연례 FLAR 신고 마감일입니다. FLAR 신고. 이건 연례 신고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부서 데이터를 모아야 해서 좀 복잡해요. 가이드에서도 준비 시간 충분히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20일에는 GSTR 3B 신고. 이건 실제 GST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맞습니다. 6월분 GST 세금을 이날까지 내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앞서 11일에 제출했던 GSTR1 데이터랑 이번에 내는 GSTR3B의 새 계산 근거 데이터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일치성 확인. 자료에서도 이거 불일치하면 바로 세무당국에서 연락 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소명 요구가 바로 올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반드시 꼭 검토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의 마지막 날 31일이네요. 이날도 마감일이 많죠. 네, 우선 1분기 동안 원천징수한 모든 TDS 내역을 신고하는 날이에요. 아, 분기별 TDS 신고? 네, 급여 관련은 Form 24Q, 급여 외 지급권은 Form 26Q, 그리고 비거주자 지급이나 부동산 관련은 Form 27Q 양식을 사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하네요.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원래는 개인이나 HUF, LLP 같은 회계감사 비대상자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이날이었는데요. 아, 맞다. 근데 그거 연장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올해는 9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FAQ 자료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일찍 신고하면 환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뭐 고려해볼 만하죠. 그렇군요. 와, 정말 7월 한 달 동안 쉴 틈 없이 세무 일정이 꽉 차 있네요. 네, 그렇죠. 총 6번의 주요 마감일이 있으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계적인 준비가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네, 공유해 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상세 일정표 만들고 데이터 미리 모으고 시스템 잘 쓰고 전문가 도움 받고 내부 검토하고 증빙 잘 보관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신고 의무들을 그냥 처리하는 데서 끝이지 말고요. 이게 우리 회사 인도 운영 전략이나 파트너십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더 넓게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더 넓은 관점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규정을 계속 잘 지키는 것이 현지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혹은 협력사를 선정할 때 이런 컴플라이언스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될지 같은 장기적인 영향 같은 거요. 아, 단순히 세금 내고 신고하는 걸 넘어서 이런 규제 환경이 비즈니스 의사결정 자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규정 준수를 넘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7월 인도 세무 일정과 그 의미까지 깊이 있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7월 세무 관리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